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네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자, 지난 일요일에,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잠깐 좀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16일은 아닐 것이다. 라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왔었고요. 뭐, 간단한 원리죠. 상대방에서 16일 날 날짜를 못 박아놨는데, 그날 만약에 정말 침략한다라면, 그런 바보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푸틴이 일단 뭐 해군을 한다, 뭐 이렇게 철수를 좀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바이든의 어떤 미국에게 약간 좀 그 비꼬는 듯한 그런 행동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푸틴의 행동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그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과거의 모습 보면은 참 히틀러와 상당히 좀 비슷해지는 그런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특히 이 언론에서 나왔던 이 뉴스, 푸틴이 말을 했던 이 대사 하나로서 기만술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판단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확인할 수 없다. 확실하지 않다. 이게 이제 철군이 아니라 기만술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철군을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포착됐다기보다는 자신들이 러시아에서 발표를 한 부분이거든요. 철군한다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기만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철군했던 군사들도 보게 되면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지역에 가까운 쪽에 있는 병사들만 철군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유사시에는 또 언제든지 빠르게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군사들만 철군을 시켰다라고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 뉴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그 나왔던 뉴스인데요. 러시아에서 우크라의 돈바스 지역, 그러니까 돈바스 지역 하면은 요쪽 화면에 보이시는 요쪽이죠. 이쪽에 러시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러시아인이 피살되면 반격하겠다라는 요 대사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철군을 하려고 했는데 러시아인이 피격되면 완전히 봉습을 하든 침략을 하든 여지를 지금 남겨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지금 이 독일의 모습하고 소련의 모습 중에 좀 비슷한 모습이 뭐가 있느냐? 일단 독일, 과거 이제 독일이 2차 대전 전에 요 정치적인 그런 주 목적이 바로 독일어권 지역을 독일에 흡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오스트리아하고 체코 뭐 이런 지역을 병합하는 모습이 나왔죠.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 지역 같은 경우에도 뭐 키예프 공국이라고 이제 예전에 러시아하고 같이 이제 뭐 뿌리가 같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쪽을 흡수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지금 러시아의 목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 보게 되면은 일단 그 저기 지역을 합정했죠. 갑자기 좀 크림반도를 좀 합병을 했습니다. 크림반도를 합병을 하는 모습 보게 되면 예전에 그 독일의 모습하고 너무나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독일에서 그 당시에 했던 부분들 비슷한 것이 폴란드하고 이제 좀 불가침 조약도 했었어요. 그리고 폴란드를 침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만술이었는데 지금 러시아도 과거에 독일이 썼던 그런 기만술 같은 나는 침략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독일이 요구했던 것을 보게 되면 이 폴란드 회랑이라는 이 지역에 대한 할양을 요구를 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폴란드로서는 거절을 했던 부분이 되겠고요. 또 그때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가 폴란드를 보호해주겠다. 뭐 쉽게 해서 보장해주겠다. 뭐 이런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니까 독일이 보니까 굉장히 뜨뜻미지근했던 거죠. 프랑스하고 영국은 1차 대전 이후에
전쟁만은 진짜 피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어떤 간을 보는 게 아닌가. 미국이 정말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병력을 많이 파견할 것이냐. 또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 가지로 간을 보고 포위로에 나온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독일은 이미 폴란드로 계속 병력을 집결하고 있었는데 프랑스와 이 영국의 연합은 거기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모습은 참 그때 독일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만술입니다. 그러니까 기만술이고 자작극인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얘기한 게 뭐라 그랬죠? 화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돈바스에서 러시아 시민이 피살되면 반격하겠다. 이걸 지금 먼저 날려놓고 일부의 군사를 철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략하기 전에 자작극을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요. 이 독일하고 폴란드 지역의 국경 지역에 이렇게 독일군이 폴란드인 복장을 하고 그 방송국에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 선포 같은 그런 방송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게 됐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유럽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왜 그랬냐 폴란드 너네들 그러니까 이 폴란드가 오히려 약간 좀 난처해지는 우리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폴란드가 난처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격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45년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전범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들 폴란드가 정말로 그렇게 했다라고 믿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 이 뉴스를 보게 되면 러시아 같은 경우도 미국이 얘기했듯이 충분히 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최근에 보면 또 우크라이나의 주요 기관들이 지금 디도스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하는 방법들은 사이버전도 있을 것이고 전자로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현 정권을 전복시켜서 자신들에게 친한 그런 정권을 세우겠다. 이게 지금 현재 러시아로 목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은 급반등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철군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급반등을 했는데 여전히 계속 리온은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는 우리가 미국이 예측했던 그 16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반등은 나왔으니까 향후에 이제 어떻게 벌어질지는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다. 뭐든지 이 긴급한 상황들은 예고된 데서 나오지 않고 갑작스럽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당장에 이제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바로 이렇게 어떤 시장에 지정된 리스크가 불거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좀 시차는 좀 걸리면서 조금은 소강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조금 더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요 화면을 보시면 제가 얼마 전에 시장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좀 약간 시나리오를 그려드렸어요. 그러니까 3차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됐고 급격한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 반등이 나왔을 때 보통 요 자리에까지는 올라오고 저항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까지 못 갔어요. 일단 2820선까지는 좀 못 갔던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요 부근 그러니까 요 920선을 한번 찍어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못 미쳤어요. 917 정도에서 고점을 찍고 좀 내려와서 제 예측이 약간은 틀렸습니다만은 바로 가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낙폭이 크니까 반등파 나왔다가 다시 쌍바닥을 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아마 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략을 좀 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시적에 폭락이 나왔을 때
즉 볼리저 밴드를 뚫고 내려가는 이런 과매도의 투매성의 매도가 나오고 나서 시장이 바로 간 적이 있었냐? 딱 한 번 있었다는 겁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을 한번 나눠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급락이 나왔을 때, 자, 각을 한번 볼게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자, 수직으로 올라갔던 적은 코로나 때밖에 없어요. 근데 코로나 때도 수직처럼 보이지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한번 급반등이 나왔다가 한번 급락이 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한 번에 치고 올려서 다시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이지만 코로나 때도 결국에는 한 번 내려줬다 갔다는 겁니다. 이게 급락이 나오게 되면 주식은 외바닥으로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여기가 그나마 외바닥으로 한 번 올린 적이 붙었던 부분이고, 과거에 보게 되면 급락이 나왔을 때 여기도 한번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급락이 나왔다가 반등파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밀렸다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도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예측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또 여기서도 한번 급락이 나왔다가 또 한번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보면 되게 짧아 보여요. 그냥 바로 급반등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는 기회다. 또 위기 후에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오늘 급락했으니까 일주일 내로 급반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전에도 보시게 되면은 급락이 나왔을 때 여기도 한번 외바닥을 치진 않죠. 바닥을 다지다가 다시 밀려 내려간 과정이고, 또 올라갔을 때를 보시게 되면은 또 요때도 한번 있어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를 보시게 되면 한번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죠. 그러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또 그전에도 급락이 나왔을 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치고 올리죠. 그냥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급락이 나왔다가 어떤 쌍바닥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급락이 나왔을 때 잘 보세요. 어떤 투매 현상의 모습이 나왔을 때 급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내려왔다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쌍바닥의 모습이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이든 저점이 똑같은 쌍바닥이든 대부분이 어떤 그런 쌍바닥의 모습을 만들어줬지 한 번에 시장이 바닥을 치고 계속 간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 보면 우리가 뭐 하루도밖에 얼마 안 됐어요. 이제 급락하고 나서 한 일주일밖에 안 지난 겁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은 조금 더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 모습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비슷한 현상이 그럴 겁니다. 이렇게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지수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약간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상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는 최소 일주일 정도는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러시아가 갑자기 침략을 하거나 이런 일이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번에도 16일 날 또 독일 총리가 왔다 갔다 하고 또 전화통화에 대한 어떤 협상의 가능성을 좀 계속 열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토가 원하는 것과 러시아가 원하는 것 너무나 지금 상반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의견 전출을 극각으로 가다가 의견 합치를 하게 될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장에는 어쨌든 이전과 같은 지금 바로 침략한다 이런 내용은 최소 일주일 동안은 안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FMC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부분들은 FMC 회의에서 매파적인 발언, 즉 한 번에 0.5% 즉 빅스텝을 할 거냐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할 때요. 1년에 1.75 또는 1.5%를 올린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결국에는 매 정례 회의 때마다 금리를 올린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총 1년에 8번의 회의가 있습니다. 정례 회의가. 그중에 1월달이 지나갔어요. 그럼 이제 7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정례 회의 때마다 계속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 1.75%가 나오죠. 그러니까 0.25%씩 7번이면 1.75%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한 번은 이 중에서 한 번을
0.5%를 올리고 그 다음에 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7번을 올리게 되면 2%라는 상승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정도까지는 지금 상황에서 절대 미국이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의 한계치를 보는 게 있습니다. 2.5를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예전에는 그러면 4%씩 될 수도 있었고 5%가 된 적도 있었는데 왜 2.5%를 보느냐? 만약에 2.5% 이상 올라가게 됐을 때는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의 이 부채량, 미국이 부채량만 지금 상경이 넘는다고 하죠. 이 부채량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정말 빅스텝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기습적으로 갈 것이지 이번에 그 회의록에서부터 우리가 3월 달에 0.5%씩 올릴 거야 라고 해서 시장에 충격을 주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0.5%씩 0.5%를 한 번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3월 달에 만약에 올린다고 하면 갑자기 기습적인 그런 인상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의사록으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하거나 이럴 위험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좀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다시 한번 반격이 나타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난번에 찍지 못했던 이 가격대를 다시 한번 찍으러 갈 것이다. 그러면 코스피는 2820포인트 전후, 코스닥은 920포인트 전후 이상. 이 정도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전과 좀 다른 모습은 뭐냐? 시장이 추가적인 급반등 이후에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날 매수할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정말로 시장이 반등을 할 때는요. 급락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부터 갭상승을 띄워놓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올리는 거죠. 그러면 매도한 입장에서는 겁이 나서 시초가도 못 사게 되고 또 올라가니까 밀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도 저가하면 살려고 그랬는데 또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주식을 매도한 사람들을 완전 허탈하게 만드는 게 원래 주식시장의 기본 섭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은 어떤 업황이 좋다 이런 거는 다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특출난 종목이 있다기보다는 시장이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같이 올라가고 같이 빠지는. 그러니까 지수가 4% 올라가면 종목들은 4에서 7% 정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 거죠. 전반적인 종목들이 같이 밀고 올라가는 어떤 특출난 섹터가 없어요. 그래서 종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시장을 어떻게 보고 내가 어디까지 지켜볼 거냐라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향후에 이제 3월 달에 미국에서 0.25%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즉 베이비 스텝으로 간다라고 하면 지수는 최대 2,950에서 3,000포인트까지의 반등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빅스텝이 0.5%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다가 또 대차 대조표를 축소를 한다. 당장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아마 2820에서 걸리면서 다시 내려가는 현상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3월 달은 조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모습이 맞는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회의록에서 아주 강력한 매파적인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을 거로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7.8%, 그리고 이번에 발생했던 생산자 물가 지수가 9.7%, 어마어마한 수치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금리를 빠르게 올린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더라. 이렇게 본다라면 괜히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위태위태한 시장에 연준 입장에서 찬물을 바로 끼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